반갑습니다. 벌써 추석이 코앞이네요. 다음 주에 추석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영어 공부를 해온 것은 기초공사를 한 거예요. 무슨 기초공사냐? 영어로 말하기를 위한 기초공사예요. 영어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영어 단어들은 우리의 낱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말을 할 때 문장을 만드는 것하고 영어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일단 그 월드의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문장을 만들 때 낱말들을 늘어놓는 순서가 우리말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다. 이런 점들이 중요하게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실제로 영어 회화, English Conversation을 실제로 해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영어 문장의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평서문, 의문문, 그 다음에 뭐였죠? 명령문, 그 다음에 감탄문.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할 것은 평서문과 질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 나머지들은 이제 쉽게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할 거는 평서문을 만드는 법, 그리고 의문문을 만드는 법, 여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는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능동태가 되느냐, 수동태가 되느냐, 현재를 말하느냐, 과거를 말하느냐, 미래를 말하느냐, 뭐 이런 모든 변화들이 동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저하고 같이 English Convers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많은 문장의 변화들을 어디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냐면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동사는 문장을 만드는 기본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동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예,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분간은 영어 회화, English Conversation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English Conversation이라고 적어봤어요. 자, conversation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여기 영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과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 이 conversation이라는 것은 명사라는 뜻이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것은 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발행한 케임브리지 영어 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옮겨온 건데요. 이 conversation이라는 명사는 C or U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셀 수 있는 명사로 쓸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로 쓸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countable noun이다, uncountable noun이다 이걸 써놓은 거고요. UK는 United Kingdom,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이 명사를 발음할 때는 conversation 이렇게 발음을 한다. 미국에서 US에서 United States에서는 conversation 이렇게 발음을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생각, 느낌, 의견 등을 표현하거나 묻고 답하고 소식이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회화다. 그렇죠? 한자로도 보면 뜻이 그렇죠.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이걸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실 컨버세이션 못하는 건 아니죠. 단지 우리가 컨버세이션 할 때는 한국말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는 영어로도 컨버세이션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같이 모여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요 밑에는 제가 적어둔 건데요. 회화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 이겁니다. 간단히 보면
우선 상대를 친근하게 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솔직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회화에 임하는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막힌 질문은 피하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라는 걸 항상 잊지 않고 대화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화 상대로 하기 싫죠? 저부터도 나의 대화 상대가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참 대화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상대를 배려를 해서 이런 자세로 항상 대화에 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적어 놨어요. 자, 화면이 갑자기 뿅 바뀌고 나서 어지럽죠? 문장들을 잔뜩 써놨으니까요. 잔뜩 써놓은 건 아니고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우리가 영어를 아주 처음 배울 때 접하던 그런 아주 간결한 문장들입니다. 이 화면을 반으로 나누어서요. 이 왼쪽 부분에는 제가 평서문을 적어 놓은 겁니다. 비동사를 사용해서 여기 비동사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표현한 거고요. 이 페이지의 오른쪽 부분은 의문문을 적어 놓은 겁니다. 같은 내용을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할까 하는 걸 보시라고 이 오른쪽 부분에는 의문문, 왼쪽 부분에는 그냥 설명을 하는 평서문을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의 타이틀은 Making Closed Questions in English 이렇게 적어 놨어요. 여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 막힌 질문,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죠. 막힌 질문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막힌 질문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문장을 만들 때 쓴 동사가 비동사를 가지고 비동사의 현재형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얘기를 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거기에 쓰인 동사는 특별하게 비동사다. 비동사라는 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비동사라는 거는 상태를 표시할 때 현재 어떠어떠한 상태다. 이게 비라는 게 뜻으로 보자면 존재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존재를 말할 때 나는 어디에 있다. 뭐 이렇게 존재를 말할 때 비동사를 쓰고요. 그 비동사를 이용해서 나는 어떠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비동사를 씁니다. 이 비동사는 하도 많이 쓰이니까 이 주어에 따라서 꼭 따라다니도록 하는 주어와 붙어서 다니도록 하는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비동사만 이래요. 여기 보시면 I am tall 이렇게 말하죠. 나는 키가 크다. 그렇지만 너는 키가 크다 할 때 you am tall 하지 않고요. You are tall 이렇게 말을 합니다. 뜻은 am이나 are나 똑같겠죠. 거기다가 3인칭 단수가 주어가 돼요. 그녀 또는 그 또는 그것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일 때 여럿이 아니고 하나일 때 그때 쓰는 동사는 3인칭 단수 동사 is라고 씁니다. is. 그러니까 she is tall, he is tall, it is tal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은 am이나 are나 is나 다 똑같은 거죠. 단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짝이 있습니다. 이 짝을 지어서 다녀야 돼요. you is나 I is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you am도 있을 수 없고요. you is 없고 she am, she are 이런 말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주인공이 이렇게 왼쪽처럼 정해지면 거기에 정해진 현재형 비동사가 정해져서 따라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건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서 하도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주어와 소리내기가 가장 편한 비동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I am, you are, she is, he is 이렇게 발음하기 쉽게 비동사를 짝 지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복잡하게 하려고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
요 아랫부분은 복수 주어들입니다. we 그러면 우리들이고요. 여기에 you는 여기 단수 you와 똑같이 생겼지만 문장에서 너희들 이렇게 쓰일 때입니다. 너희들 그러면 여러 명이잖아요. 그때도 비동사는 are가 따라다녀야 되고요. they 그들도 똑같이 are를 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주의할 건 뭐예요? 1인칭 일대 비동사는 현재형 비동사는 am이다. 그리고 3인칭 단수일 때는 is이다. 이것만 중요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나는 키가 크다. 너는 키가 크다. 그 여자는 키가 크다. 뭐 이렇게. alive를 쓰면 나는 살아있다. You are alive 그러면 너는 살아있다. She is alive 하면 그녀는 살아있다. We are alive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어가 달라지면서 내용이 달라질 뿐이지 기본 틀은 누구누구는 어떻다 하는 말을 할 때는 이 기본 틀은 변함이 없는 거 이제 아시겠지요? 네. 뒤에 보어로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가 오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설명하는 기본 틀은 주어 동사의 틀은 이렇습니다. 이 틀은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틀만 우리 몸에 익으면은 굉장히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어에 넣을 어휘만 가져오면 낱말만 우리가 갖다 놓으면 무슨 말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기본 틀을 우리가 자꾸 우리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주어와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질문으로 만든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위치어라 그랬죠. 영어는 위치어.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뜻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말은 어떻게 하나요? 나는 키가 크다. 이거를 질문으로 만들면 나는 키가 큰가? 이렇게 하고 크다를 큰가? 이렇게 물어보죠. 은가? 이런 조사를 바꿔서 그러니까 꼬리표를 딴 걸 달아줘서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은 토시어라 그랬죠. 그래서 토시어라 그래서 크다라는 말에서 큰가? 이렇게 하면 질문이 돼요. 나는 키가 크다. 나는 키가 큰가? 그렇죠. 우리말 질문은 그렇게 토시를 바꿉니다. 그렇지만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어는 어떻게 해요? 여기 예시에 보시다시피 자리 바꿈을 합니다. 위치어라 그런데요. 자리를 바꿔요. 동사와 주어 자리를 바꾸면 질문이 됩니다. 여기 보시듯이 I am tall 그러면 나는 크다지만 am I tall? 하고 이렇게 끝을 올려주면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큰가? 어쩌면은 이거 익숙해지면 더 편할 것 같기도 하죠. 예, 편합니다. 실제로 이게 주어 동사를 자리를 바꾸면 질문이 된다는 거 굉장히 아주 단조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시들을 하나하나 다 그 외우고 이해하고 다닐 것 없이 I am tall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I와 M을 자리 바꿈을 해서 am I tall?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요. 그렇죠? 토시를 새로 알 필요가 없잖아요. 자리만 바꿔버리면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 페이지를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서 서술하는 그냥 평이하게 설명하는 문장은 저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이런 순서로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건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질문으로 할 때는 우리가 conversation을 할 때는 질문과 대답이 주로 이루어지겠죠. 두 사람 이상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 질문하는 걸 먼저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궁금증에서 쉽게 됐죠? 주어와 동사 자리를 바꾼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closed ques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closed question은 단순히 주어와 동사 자리를 딱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답은 yes 아니면 no로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closed question이라고 해요. 더 이상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yes 아니면 no를 대답을 하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막히기 때문에 closed question이라고 한 거예요. 볼까요? Am I tall? 그러면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Yes.
내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no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대답이. 그 뜻이에요. closed question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답을 yes 아니면 no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질문. 이게 closed question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해서 yes, no question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yes, no question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주어, 동사, 자리 바꿈을 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yes, no question 또는 closed question은 항상 뭐가 제일 앞에 와요? 주어가 제일 앞에 오는 게 아니고 동사가 먼저 오면 yes, no question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은 이거는 들으나 마나 동사 먼저 나왔어.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동사부터 나오는 게 명령문도 그래요. 명령문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명령문은 주어를 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면 명령문은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동사부터 시작해요. 동사 목적어, 동사 보어 또는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야 주어 동사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해놓고 주어를 빼면 어떡해? 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요. 명령문에서는 항상 주어가 정해져 있어요. you라는 주어가 정해져 있거든요. 명령을 듣는 사람이 항상 you죠. you겠죠. 그러니까 you를 매번 반복해서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을 할 때는 you라는 주어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너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면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 안 하고 머물러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stay here 이렇게 말하면 그게 명령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명령문이 나오면 그거는 앞에 you가 생략된 거예요.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명령문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평서문과 의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지요? 이렇게 막힌 질문을 할 때는 주어와 동사 자리 바꿈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간단합니다. 다음 장 한번 더 볼까요? 다 똑같은데 막힌 질문을 만드는데 비동사에 과거형을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현재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있는 문장들은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볼까요? I was a bo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과거에 소년이었어. 지금은 어른이니까. 과거에 소년이었어 이런 말이죠. You were a boy 그러면 너는 과거에 소년이었어. You were the girl 그러면 네가 그 여자애였어 이런 말이에요. 여기 어와 더 이런 건 차이를 둬서 여기 써놔봤는데 지금은 설명하지 않기로 하고요. 나중에 관사를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여기 정해진 명사를 쓸 때 더를 붙이고요.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그 명사를 얘기할 때는 부정관사 어를 씁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I am은 과거형이 was로 바뀐 겁니다. am이 was로 바뀐 거예요. You are가 were로 바뀐 거고요. She is, he is, it is가 she was, he was, it was로 바뀐다는 겁니다. 나머지 복수 주어들은 다 a였지만 과거형으로 말할 때는 were로 바뀐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자주 쓰이는 비동사를 다 동원해서 보였는데 앞장에서는 am, is, am, are, is 이렇게 세 가지 비동사를 봤고요. 여기서는 was하고 were 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과거로 말할 때는 1인칭 주어의 동사 과거형과 3인칭 단수 비동사의 과거형이 똑같이 was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합으로 현재와 과거에 쓰이는 비동사의 형태는 5가지예요. am, is, are, was, and were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비동사는 너무너무 우리가 자주 쓰일 거기 때문에 아주 친숙해져야 되겠죠. 자, 이것도 명령을 만들 때는 법칙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치기 합니다. 볼까요? Was I a boy? 내가 과거에 소년이었나? 예,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동사와 주어를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Am I a boy? 내가 소년인가? 이렇게 질문하려면 여기 am이지만 과거에 어땠는가를 묻기 위해서는
그 과거형 비동사인 was가 오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너를 말할 때는 여기 서술형으로 were를 썼듯이 그 were가 앞으로 나오면 돼요. 하나도 다름없이 이 서술형을 쓸 때 썼던 비동사가 그냥 주어와 자리 바꿈을 해서 앞으로 나왔죠. 예, 이렇게 하면 의문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어렵지 않죠? 질문 중에 이제 오픈 퀘스천, 다시 말하면 클로즈 퀘스천이 아닌 퀘스천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클로즈 퀘스천을 만들 때는 이렇게 비동사와 그 다음에 주어를 자리 바꿈을 해주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너무 쉽죠? 예. 이 페이지에서는 그 액션 버브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액션 버브라는 건 무슨 동사인가 하면 주어의 행위,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를 액션 버브라고 그래요. 아까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얘기를 했죠. 나는 어떻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썼던 동사인데 주어를 묘사를 하죠. 그 동사가. 그렇지만 여기서는 액션 버브는 주어가 무슨 행동을 한다라는 때 쓰는 동사들이에요. 주어가 하는 행동은 무지무지 다양한 행동이 있겠죠. 먹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묘사를 할 때 쓰는 동사가 이 액션 버브입니다. 그 액션 버브들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드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나는 사과를 먹는다. 먹는다라는 액션을 취해요. 내가 I eat appl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과를 먹으면 주어 변함없이 너니까 you가 되겠고요. You eat apples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녀가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she eats apples. 이 문장은 이상하죠. 다른 문장은 그냥 eat라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 eat에다가 뭘 하나 붙여줬어요. 이 돼지꼬리를 붙여줬습니다. 3인칭 단수 주어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동사에 돼지꼬리 s를 붙입니다. 아, 이거 왜 복잡하게 s를 붙여? 이렇게 불만스럽죠? 저도 처음에 좀 불만스러웠어요. 머리가 헷갈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자꾸 이 말을 하다 보면 동사에 s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지꼬리가 붙어 있으면 주어를 놓쳤더라도 3인칭 단수 주어였지 하는 게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주어라는 걸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왜 3인칭 단수 주어를 구분을 꼭 해야 되느냐면 대개의 대화라는 거는 너와 나 당사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화 중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에 s를 달아주거나 또는 여기처럼 es를 달아주는 겁니다. 어떤 때 또 s고 어떤 때는 es야 이렇게 복잡해.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우리를 편리하기 위해서 소리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s를 붙이고요. 어떤 때는 es를 붙여줍니다. 예, 그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3인칭 단수 주어가 오면 액션 버브는 돼지꼬리를 달고 다닌다 하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복수 주어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 똑같은 액션 버브를 씁니다. 비동사에는 5가지로 나눠졌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 돼지꼬리 3인칭 단수에 붙이는 것 빼고는 다 똑같지요. 네, 단순해졌어요. 많이 비동사보다는 좀 단순해졌어요. 자, 단순해졌지만 이것을 또 의문문으로 만드는 것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볼까요? 아까 비동사일 때는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자리 바꿈을 한 게 아니고 좀 이상하죠. 맨 앞에 온 친구들이 동사가 온 게 아니고 do라는 단어가 왔어요. do, does. 여기는 does가 왔네요. 여기는 do가 왔고요. do가 왔어요.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질문을 만들었는데 그냥 보통 액션 버브는 동사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이 do라는 친구를 앞으로 내보냈네. 그래서 이 do가 eat라는 동사를 대신해서 나온 거예요. 도우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우미 동사 이렇게 말을 해요. helping verb라고 해요.
돕는 겁니다. do라는 동사는 아무런 자기가 의미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eat라는 동사를 도우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왔느냐? eat가 수고스럽게 나오지 않고 내가 앞으로 나와서 이 문장은 질문하는 문장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do가 앞에 온 거예요. 그 일을 하러 도우러 나온 겁니다. 그 도우미 역할을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냥 보통의 액션 버브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의문문을 만들 때는 그 동사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도우미 동사 do가 앞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I eat apple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eat I apples 이렇게 비동사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Do I eat apples?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시겠어요? eat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eat 대신에 나 귀찮으니까 do 네가 좀 나가라. 이렇게 해서 do를 데리고 온 거예요. do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do만 나오면 무조건 이게 질문한다는 거 아니까요. do 다음에 어떤 주어가 왔어. 그러면 의문문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특이한 것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 앞으로 나온 도우미 동사가 꼬리를 달고 나옵니다. 본래 동사 eat가 달아야 될 꼬리를 대신 달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달려있던 꼬리를 do가 자기가 떼어서 달고 나온 꼬리입니다. 여기 do가 o라는 모음으로 끝나서 그냥 s로 오지 않고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es를 붙인다. 발음하기 쉽게요. 발음하기 쉽게 붙여서 does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 보시면 아시겠죠? 예, 이제 이 액션 버브도 클로즈 퀘스천 만드는 건 이제 쉽게 알았어요. 그렇죠? 어렵나요? 아주 쉽죠? 예. 근데 비동사처럼 이것도 과거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과거형은 eat의 과거형은 ate라는 동사입니다. 보이실까요? 이렇게 at. 요 e가 맨 앞에 있다. 뒤로 왔네요. 공교롭게. 어쨌든 과거형 동사를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eat라는 동사의 과거형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ate 이렇게 발음합니다. I ate 그러면 나는 먹는다가 아니고요. 먹었다. 과거의 행위를 표시하게 되죠. I ate the apples. 그 사과들을 나는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먹었다 그 사과들을. 이런 순서로 말한 거예요. 그 순서는 다시 뭐 되뇌일 필요 없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I ate the apples. 그러면 나는 그 사과들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어가 바뀌면 비동사일 때는 막 그 동사들이 달라졌죠. 여기 보세요. 동사들이 하나도 안 달라지죠. 심지어 3인칭 단수인데도 꼬리를 안 달았네요. 그렇습니다. 과거로 표현할 때는 더 간단해져요. 과거형으로 말을 할 때는 동사 그 verb conjugation이라고 하는데 동사 짝맞춤을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왜? 과거형 동사 그대로 모든 주어에 다 갖다 쓰니까요. I도 ate, you도 ate, she, he, it 다 ate고요. We ate, you ate, they ate 이렇게 과거형 동사를 바로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의문문으로 바꾼다. 자, 바꿔볼까요? 이 액션 버브들은 게을러서 앞으로 안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ate가 앞으로 안 가요. ate I the apples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도우미를 데리고 와요. eat라는 동사는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과거형이 아니고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게을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고 네가 좀 대신 나가 해서 데려온 아이가 네가 do라는 동사인데 과거로 변신해서 나가. do의 과거입니다.
do라는 건 자기의 뜻이 있는데 그게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did는 뭡니까? 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지요. 근데 이렇게 도우미로 올 때는 과거형이다라는 그 역할만 해요. 그리고 앞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질문이다. 그러니까 과거형 질문이다라는 걸 did만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문장은 과거형 행위에 대한 질문이다. 과거 행위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걸 이 한 단어만 보면 알 수 있죠. 주어를 보면 did I 내가 과거에 했는가. 여기 보면 동사가 eat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먹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목적어만 보면 그 사과들을 먹었는가 이렇게 되죠. 내가 과거에 그 사과들을 먹었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한가요? 가만히 이 페이지들을 나중에 그 화면을 세워놓고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룰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서술문을 만들고 또 현재형, 과거형 서술문을 이렇게 만들고요. 과거형을 만들 때는 특별히 과거형 동사를 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중요해요. 과거형 동사를 쓴다. 비동사도 그랬고요. 일반 액션 버브도 과거형 동사라는 게 있다. 자, 제가 동사 중심으로 우리 배우기로 한다 그랬죠? 여기 벌써부터 동사가 변하기 시작하죠? 언제 변했나요? 현재와 과거에 따라서 변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도우미들도 현재와 과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였죠? 질문을 할 때는 막힌 질문을 할 때는 동사와 주어가 자리 바꿈을 한다. 그래서 동사부터 나온다. 그래서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팍 튀어나오지만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를 할 때는 자기 동사들은 가만히 있고 대신 도우미들을 내보낸다. 비동사일 때 과거형은 이렇게 was, were라는 게 있다. 과거형이라도 질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들은 앞으로 나간다. 그런데 일반 동사들은 여기도 자기가 앞으로 안 나가고 대신 자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도우미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질문이다, 과거다.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는 거죠. 도우미가. 이 문장은 질문이면서 과거 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는 걸 did만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네. 이렇게 도우미가 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도우미 동사를 배우는 거는 영어 회화를 하는데 가장 첫걸음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뭘 배웠나요? 영어 회화란 무엇이다. 이런 걸 같이 생각을 해봤고요. 이 영어 회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과 질문을 하는 사람이 대화하는 형태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하는 문장의 형태와 막힌 질문이지만 yes인가 no인가를 묻는 질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한번 아주 기초적인 뼈대가 되는 구조니까요. 영어 문장의 아주 기본적인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까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는 두고두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이걸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오늘 배우신 거예요. 중요하죠. 그 질문이 막힌 질문이라고 했고요. 그 막힌 질문은 언제나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 질문은 비동사로 시작하든지 또는 여기서처럼 도우미 동사로 시작을 하든지 간에 이게 동사로 시작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도우미 동사로 시작하는 질문이 훨씬 많겠죠. 비동사로 시작해도 그렇고요. 그렇게 도우미 동사로 시작하는 질문은 다 빠짐없이 모조리 다 yes 또는 네, yes 또는 no 이렇게
대답을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하는 것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제 생각은 도우미 동사를 소개를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참. 다음 주에 추석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동영상을 안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추석을 즐기시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그동안 배웠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서 기초공사를 좀 더 튼튼히 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래요. 예, 그러면 2주 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